유독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리고 티끌 하나를 잡아서 범죄자로 만들고 하는 것은 결국 기득권에 대한 도전. 저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권을 유지할 수 없다. 이렇게 이제 본 겁니까?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이재명 후보는 실행하거든요. 네. 말로 두들고 비난하고 돌아서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. 우리가 지난 정부 때 많이 실망했던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? 그 촛불 들고 그 추운 겨울에 광화문에서 주일마다 주말마다 주말 다 반납하고 나가 싸웠는데 정말 우리 삶은 달라진 게 뭐가 있나? 우리 삶은 안 달라지는 거죠. 세상은 안 달라지고 권력자만 달라지면 다른 게 없죠.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시장이 되니까 다른 거예요. 대장동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? 그거 자기들이 다 먹으려고 멀쩡한 거 LH가 하던 걸 민간 개발로 들어서 완전히 독식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장 취임하기 석 달 전에 그렇게 하거든요. 본래 LH가 공영 개발하려고 하던 거예요. 네, 예. 했던 걸 이재명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석 달 전에 이걸 민간 개발로 바꿔버려요. 이재명 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. 자기도 망설여요. 거기 다 증언해요. 자기도 이걸 건드리면 자기가 이제 심한 공격을 당할 텐데, 보복을 당할 텐데, 이거 그냥 눈 감고 모른 채 할까? 이건 뭐 내가 할 때도 아니고, 내가 되기도 전에 바꿔놓은 건데, 나 그냥 못 봤어. 뭐 그리고 내 책임 아니야.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. 그럼 못 보고 하면 안 됩니까? 보통 네.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? 정치하는 네. 사람은. 네. 내가 지금 결정권 있는 건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것인데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공격을 안 당했죠. 예.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니 이게 성남 시민들의 숨구멍 보존 녹지였는데 그걸 빼앗아 가지고 개발한다고 했으면 시민들의 이익이 되게 해야지. 예. 이익은 몽땅 민간이 가져가? 그건 아니지. 그리고 당시 성남시에 그 시기에 빚이 얼마나 많아서 모라토리움 수준인데 찾아오겠다. 그렇게 해서 이걸 다시 민간 개발로 바꿨잖아. 그렇게 해서 결국 5,500억을 찾아온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 이거 딱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바꿨을 때는 이미 왜 바꾸겠습니까? 다 먹기로 지금 딱 대기하고 있는데 다 이제 우리 입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들어가는 걸 입안에 걸 뺏어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죠. 이게 하나 하겠어요? 모든 일에서 이재명 밑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검은 발톱을 드러낼 곳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엉증한 거죠. 제가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전에 여동생 문제 한 번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. 세상을 떠났다는 그 여동생 어린 시절에 이재명 후보가 편지 써놓은 게 있던데 그거 잠깐만 좀 띄워주시면요. 자, 그 당시에 본인은 지금 이제 중학교도 진학을 못했는데 동생을 중학교 보내고 난 뒤에 고등학교 가야 하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그 당시에 여동생을 데리고 취직을 시키려고 했던 모양이죠. 그 취직을 하려고 했던 데가 바로 버스 안내양이었습니까? 아니요. 그렇게. 버스 안내양을 시키려고 했는데 네. 아버지는 이제 버스 안내양 그때는 다 버스 안내양이 있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예. 그거 시키니까 재호기가 싫다고 그건 예. 안 하겠다. 예. 그래서 결국 공장에 갔다. 저걸 읽어보면 자, 이거 실수를 좀 했다고 손님이란 자식도 화를 막 내고 운전사도 난리를 쳐대는데 안내양은 울고 있었다. 재욱이 생각을 하니 아찔하다. 재욱이도 아버지가 회사 안 보내고 안내양을 지키려고 했는데 재욱이가 안 한다고 했다.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다. 그 회사에 다니면서도 그러니까, 재욱이가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보고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죠. 저렇게 자기 이제 글을 쓰는 어린 동생이 예. 고등학교 못 가고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 예. 가서 아침 새벽같이 공장 가서 저녁 때까지 일하고 오는 거. 그리고 또 월급은 또 몇 푼이나 됩니까 정말. 그거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. 근데 예. 이제 저 일기 내용은 뭐냐면 이제 버스 탔는데 이 나쁜 형편없는 사람이 안내양을 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안내양을 울린 거예요.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 동생 생각이 나는 거죠. 내 동생 재욱이도 저러겠지. 공장에서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
뭐 옛날에 공장들이 툭하면 사람 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자기도 그렇게 많이 맞고 다녔고. 그러니까 그 안내양 당하는 게 자기 동생 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화나고 슬펐던 장면을 저 일기에 남겨놓은 거죠. 그런 동생을 이제 뭐 두고 있어서 마음 아픈 건 알겠는데 그래도 본인이 좀 잘 돼가지고 학교도 먼저 가고 내가 잘 돼서 동생 좀 이렇게 건사하면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이 더 아프다라고 하는 이런 그 예를 들어 본성은 뭐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? 이재명 후보가요. 이재명 후보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 예. 이재명 후보에 놀러 갔다는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? 뭐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놀러 갔다는 얘기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. 아까 친구하고 뭐 무전여행처럼 네, 이렇게 직접 그거 갔다 자전거 여행, 자전거 대학 여행, 다닐 때 예. 그런 거 외에 무슨 해외 여행 다니고 무슨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얘기도 한 번이나 들어보셨어요? 실제 못 들어봤습니다. 아니 정치인들하고 좀 출세하면 다 사교한다고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해외 또 뭐 저그 관람 간다고 또 가고 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거 한번 언제 얘기 들어보셨어요? 예. 그거 별로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외교적이나 또 뭘 유치하기 위해서 이럴 때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지 개인적으로 그 자체를 좋아하지를 않아요. 이재명 후보가 좋아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. 하나는 남한테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. 예. 그래서 집에 누가 오면 뭘 자꾸 줘요. 자기 집에 있다가.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꺼내서 다 줘버리고. 줄만 행편도 안 될 텐데. 그러니까 식구들한테 그래서 자주 혼나고 그래갖고 우리 먹어야 되는데 예. 너 왜 다 줘버리고 그러냐. 그래서 남 나눠주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일에서 인정받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에요. 예. 그래서 일하는데 굉장히 집중하는 거의 일 중독에 가깝게. 그래서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잘 나눠줘요. 그리고 뭐 남한테 일 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. 그건 타고났습니까 그러면? 네. 그래서 이재명 후보 이제 보면 그 변호사 때 일기에 이렇게 써놓거든요. 돈을 변호하지 말고 인간을 변호하자. 돈을 변호하지 말고 인간을 변호하자. 이렇게 써놔요. 그래서 예. 변호사를 본래 변호사 시험하면 이제 사법연수원 들어가지 않습니까? 예. 사법연수원 들어가면 이제 그 합격했을 때 성적 그리고 연수원 성적 합해서 그 상위권이면 판사 갈 수 있고 또 그다음 검사 갈 수 있고 그랬거든요. 신청해서 뭐 자기가 처음부터 변호사 하겠다는 사람 변호사 가지만 이제 판사 검사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. 성적이 네. 좋아야 돼요.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성적이 좋았어요. 충분히 판사, 검사 다 할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자기는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요. 데모하고 운동권 들어오라고 그랬을 때 그때 제 후배들이 그렇게 꼬시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안 들어왔잖아요. 나는 저기 변호사 된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하고 그때 함께 할게. 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판사 검사를 안 해요. 더군다나 친구들이 그러면 다 선배들이 조언하죠. 야 6개월만이라도 해라. 예. 6개월만 하고 나가는 거하고 처음부터 변호사하는 거 전혀 다르다. 정관 예우를 받으면 수임료가 달라. 그러니까 몇 개월만 하고 뭐 하다못해 6개월이라도 하고 나가라.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한 번 그 맛을 들이면 못 나올 것 같다. 네. 아예 그래서 아예 끊자고 많이 망설여요. 그 네. 일기에 보면 여러 번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막 떠벌리고 다녀요. 네. 난 변호사 할 거야 이렇게. 난 노동 변호사 할 거고 인권 변호사 할 거야. 스스로 자기가 이제 못 물러서게.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안 않게. 뭐 그냥 유혹도 사실은 아니지만 자기 선택을 스스로 할 때, 안 예, 흔들리게 하기 그렇죠. 위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공표해버리죠. 그렇게 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성남에서 차린단 말이에요. 예. 그때 25살입니다. 예. 25살. 만 나이라면 24살이죠. 24살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요. 돈이 어디 있습니까? 사무실 낼 돈도 없으니까 그때 조영래 변호사. 네. 우리 전태일 평전 쓴 조영래 변호사한테 변호사 10억 그 이제 연수 나갔을 때 그 밑에서 일했거든요. 그래서 돈 없이 변호사 차린다니까 그 돈 보증금을
빌려줘요. 네. 조영래 변호사가.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성남에서 이제 빌린 돈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냈는데 내자마자 그 여주 이천에 노동상담소가 있는데 이걸 운영할 사람이 없다. 소장할 사람이 없으니까 좀 맡아줘라. 그러니까 그걸 맡아줘요. 그런데 이제 여주 이천에 그래서 매주 한 번씩 가요. 주말에 가서 일 안 하는 날 가서 무료 상담해주고 이렇게 일하죠. 그런데 거기 상담소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상근자들. 네.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? 그 사람들 월급을 자기가 다 그러니까 활동비를 다 대줘요. 김재기라고 제가 그 상담소 소장했던 분을 인터뷰했었어요. 그때 이재명 후보가 실제 어떻게 했는지. 그랬더니 매달 말 되면 이제 그 상담소 일하는 상근자들 다 변호사 사무실 식구들하고 그 일하는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불러서 이제 고기 사주고 고기 파티 열고 그때 이제 봉투 하나씩 몰래 끝나고 나면 집에 갈 때 봉투 하나씩 이렇게 줬는데 그때 꽤 그 당시 활동가들한테는 큰 돈이었다. 근데 자기 그때는 뭐 변호사니까 잘 살겠지, 뭐 수입도 많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. 나중에 한 10년 뒤에 보니까 그때 사무실 차릴 돈도 없어서 자기 빌린 돈 가지고 보증금 내서 사무실 열었던 사람이었더라. 그리고 그 10년 뒤에야 그거 알고 정말 미안하고 고맙더라. 와. 그랬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예요.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스 구독, 좋아요.